진지하게 연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 머릿속에 일반고를 간다는 선택지조차 없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에 현역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럴까? 그놈의 전공이 뭐길래 자퇴도 생각해보고 편입도 생각해보고, 이때 또 제가 난관에 봉착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방안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햇솔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에 현역으로 입학해서 지금 현재 예술경영 전공으로 전과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 해주셨던 그 치열하다는 한예종 연기과 현역으로 입학해놓고 도대체 왜 전과있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해드리고 제가 느낀 바를 전달해드리는데 저의 이런 개인적인 의견들이 배우를 꿈꾸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혹여나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묻어두고 있었는데요. 많이들 물어봐 주시고 정말 너무 궁금해해 주시고 주변에서도 하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물어봐서 제가 진짜 결심에 결심을 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엄청 길어요. 제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느꼈길래 제가 연기과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천천히 차근차근 그리고 솔직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 타임라인 다 걸어 드릴 테니까요. 바쁘지만 이 이야기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이야기만 선택하셔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솔직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엄청난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무려 중학교 1학년 14살의 나이에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사실 저의 원래 꿈은 성우, 아나운서 이렇게 목소리를 사용하는 직업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목소리를 사용하는 그런 직업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디즈니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서 성우라는 꿈을 좀 마음속에 품고 살았어요. 하지만 당시 14살이었던 저에게 성우라는 건 굉장히 막연한 꿈이었고 또 학원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연기학원 무료 체험 이벤트를 알아오셔서 저한테 이거 해보지 않겠니? 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거기 가게 됩니다. 연기의 이응자도 모르던 제가 학원에 갔는데 저는 그때 받았던 대사가 아직도 기억나요. 드라마 상속자들에 나오는 대사였거든요.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애초에 성우라는 직업도 목소리로 연기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직업이 제 꿈이었다 보니 정말 집중해서 그 무료 체험 수업을 들었었어요. 이게 남들 앞에서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14살밖에 되지 않은 저로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체험하는 그 2주간의 시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를 무료 체험에서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께서 저한테 진지하게 연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별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연습을 하고 발표를 하고 연기를 배우는 이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 정말 계속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학원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인 제가 갈 수 있는 반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예고 입시반에, 여러분 깍두기 아시죠?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던 언니 오빠들이랑 함께 예고 입시반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니 오빠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니 너무 자연스럽게 예고 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 머릿속에 일반고를 간다는 선택지조차 없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이걸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로 결과를 좀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국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를 다 찾아보고 커리큘럼을 막 읽어보고 입시 설명회를 막 가서 들어보고 하면서 예고를 진학하면 좋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시험을 치러서 예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예고 시절 저는 무슨 로봇 같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1등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아득바득 살아가는 인간이었거든요. 공부도 실기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진짜 욕심이 그득그득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 욕심 덕분에 우수한 성적표와 여러 교과 우수상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다만 욕심이 과하면 화가 생기고 그 화는 결국 본인을 다치게 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시절에 저는 아득바득 정말 1등을 놓치고 싶지 않아 아득바득 살아가는 욕심쟁이 인간이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 시절에 저는 뒤처지는 걸 누구보다 싫어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막 지쳐가는데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1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정말 악으로 버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전쟁 무기로 만든 그 로봇 마냥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사실 감정적인 시기일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과정을 겪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스스로 막 막아세우면서 무시하고 돌봐주지 않았어요. 17살, 18살 그땐 제가 다 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그런 내면의 소리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그냥 무작정 달려나가는 게 전 그게 성숙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니, 지금에서야 생각하니 아유 어린애가 뭘 안다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제가 진짜 성숙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일반고에 이제 있는 친구들은 연기 학원을 다니면서 입시를 준비하는 거지 연기 전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술고등학교, 연기 전공, 몇 기 뭐 이렇게 저에게 주어져 있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 입시를 더더욱 실패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예고 생활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물론 즐거운 부분도 너무너무 많았는데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저의 목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예술고등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했으니 연기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목표만 코딩되어 있는 로봇인 것 마냥 진짜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여담으로 전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사감 선생님께 빌고 빌어서 새벽에 연습을 나가기도 하고 불이 다 꺼지고 문이 잠긴 복도에서 혼자 후레쉬를 켜고 연습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무슨 전쟁 무기 마냥 다치든 말든 뭐 불이 꺼져 있든 말든 나는 이 목표만 향해 간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제가. 아무튼 하루하루 정말 도끼 가득하게 열심히 살다 보니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에 현역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1학년에 입학을 해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1학기는 진짜 재밌었어요. 지금 돌아봐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제 스스로 경쟁 속에 막 저를 몰아넣고 막 머리를 싸매면서 힘들어했었던 그 예고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목표를 향해 이렇게 전진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사라지고 나니까 정말 행복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어요. 대학은 같은 나이인 사람들이랑만 지내는 게 아니라 한 학번에 여러 나이대의 분들이 함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서사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작업을 하고 연기를 연습하고 그걸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고 혼자서 독백만 주구장창 연습하던 그 시절을 지나고 사람들이랑 같이 교류를 하면서 2인극, 3인극 만들고 이렇게 발표하고 이러는 과정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1학기가 다 끝나갈 때쯤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공허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연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이건 제가 오랫동안 연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어요. 힘들어서 슬럼프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그때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나니까 생기는 이 공허함이 내가 진짜 배우를 원했던 걸까? 아니면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걸 원했던 걸까? 뭐 이런 사소한 질문들을 시작으로 별의 별 막 생각을 다 하면서 2학기를 다녔어요. 사실 2학기를 다닐까 말까도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1년은 겪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버텼습니다. 2학기를. 즐겁게 다닌 게 아니라 버텼어요. 그리고 1학년을 마친 후에 제가 2학기 동안에도 방황을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렇게 객관화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서 휴학을 선택했습니다. 2학기를 다니는 동안 내내 이제 제 고민에 대해서 제 지인분들이, 제 동기, 선배 진짜 다 너무 귀 기울여서 제 고민을 들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고민을 들은 분들도 쉬다 보면
다시 하고 싶은 때가 온다. 너무 예고 때부터 버겁게 달려와서 지금 지친 거다. 쉴 때가 된 거다. 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휴학에 확신을 얻고 휴학하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가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필라테스 센터에서 이제 강사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정말 제 마인드가 엄청나게 변화했던 시기였어요. 이전에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연기만을 전공을 해오면서 매일같이 해오던 게 연기니까 이거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휴학하고 필라테스 강사, 심리상담사, 분석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보다 보니 내가 꼭 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를 충분히 잘하는 사람이잖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일을 잘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때 마음을 엄청 리프레시 시킬 수 있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1년의 휴학을 통해 이렇게 제 마음을 살피고 다시 복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서 쉬고 오면 연기 무조건 하고 싶어진다. 막 너무 하고 싶어서 막 몸이 막 근질근질 거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라? 막상 복학해서 연기를 손에 쥐니까 다시 또 막 그 부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생각하기에 저는 전공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저를 옥죄고 있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옥죄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연기 전공, 연기과를 나왔으니까 연기를 잘하는 건 기본이고 내가 이걸로 성공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깊숙이 완전 저 밑에까지 다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발표할 때 남들이 내가 연기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부분에서 틀리면 어떡하지? 연기로 남들한테 비난받고 무시당할까봐 나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전공자고 그놈의 전공이 뭐길래 어쨌든 전공자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진짜 엄청 무겁게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교수님과 상담을 진행했고 수업에서 맡고 있었던 작품, 역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놓고 참관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듣는 거를 교수님과 상담 후에 결정을 했고 제가 연기를 하진 않지만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의 연기를 참관하면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가 진짜 휴학하기 전보다 더 마음이 힘들고 뒤숭숭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학이라는 도망을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더 뒤숭숭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울하다고 우울해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우울에서 나올 방안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방안이 연기과 탈출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전공이라는 그 타이틀이 주는 무게를 좀 내려놓고 싶었어요. 이건 한예종 연기과가 다른 학교 연기과에 비해서 높아서 생기는 그런 압박감도 아니고 연기과라는 과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우월해서 생기는 그런 압박감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전공이라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틀을 좀 내려놓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는 자퇴도 생각해보고 편입도 생각해보고 별의별 생각을 이제 다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예술을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예술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공연이 너무 좋고 예술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이쪽 계열에 있고는 싶은데 연기 전공은 떠나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 타이틀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한 게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연마했던 이 연기를 장점으로 살리면서 새롭게 해낼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보석 같은 예술경영이라는 학과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술경영은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지만 정말 경계에 있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 뭐라고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예술경영이라는 학문이 너무 좋았어요. 다방면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그 전공이 나를 옥죄는 느낌? 이런 거는 여기에 오면 전혀 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배울 수 있는 과목들 또한
경영학, 뭐 마케팅, 재무와 회계, 뭐 공연 기획 등등 연기과에 있을 때는 들어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과목들이 가득해서 정말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힘듦을 느끼고 방황하게 되었던 이 실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론을 중심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도 공부를 싫어하지 않았고, 연기할 때는 이제 분석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막 선생님께서 노트를 뺏어가지고 너 분석 그만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론을 굉장히 집착하고 파고드는 성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예고 시절부터 저는 배우보다 스텝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연기를 배우면서도 계속 기획 쪽, 연출 쪽 이런 쪽에 계속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는 예술 경영이라는 과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고, 결정적으로 예술 경영에 가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태 연기를 배우고 전공하면서 습득했던 거, 공연을 해보면서 습득했던 거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살리면서 새로운 배움을 통해서 제가 또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게 즐겁게 예술을 하고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퇴나 편입이 아닌 전과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전과도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때 또 제가 난관에 봉착하죠. 왜냐면 예술 경영은 일단 소수과예요. 한 학번당 연극원 예술 경영, 무용원 예술 경영으로 나뉘는데, 제가 연극원이니까 연극원으로 이제 전과를 하려면 5명이라는 자리 중에 티오가 나야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티오가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1차, 2차 시험을 보고 면접도 보고, 원래 다니던 학과의 성적, 그리고 학과장님의 추천서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사실 여러분, 저는 정말 살아가면서 매일 느끼지만 전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 운을 잡기 위해서는 저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기회를 또 모색을 해야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운이 작용한 거죠. 복학 후에 1학기를 힘들게 마친 후 여름방학, 정말 아직까지도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7, 8년 동안 단 한 번도 TO가 나지 않았던 예술경영 전공에 정말 기적처럼 TO가 났습니다. 정말 그때는 붙은 것도 아닌데 무슨 합격자 발표를 본 것 마냥 막 펑펑 울었어요. 보자마자 이거는 나한테 기회를 주신 거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거는 내 길이다. 이건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전과 서류를 이제 준비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담당해주고 계셨던 연기 교수님과도 면담을 진행을 했고, 더불어 학과장님과도 면담을 진행을 했어요. 정말 저의 의견을 다 들어주시고 힘듦을 정말 공감을 해주시고, 무엇보다 연기과 교수님들께서 저의 행복과 발전이 중요하다면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정말 응원을 해주셨어요. 추천서도 아직까지도 감동인데 너무너무 정성 가득하게 써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제시대사 기출문제만 받아서 보던 제가 예술경영 논술 문제를 이제 기출문제를 받아서 풀어보기 시작을 하고,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던 예술경영 입시를 3주라는 시간 동안 단기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3주라는 준비 기간 동안 시험 공부도 하고 면접도 준비하고 자소서도 쓰고 학업 계획서도 쓰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느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어요.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저는 꿈에 그리던 전과 시험에 합격했고, 현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극학과 예술경영 전공의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저한테 넌 사실상 예종 2번 붙은 거다 이런 말도 해주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전과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고요.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예종 연기과가 좋지 않다는 것 절대 아니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연기를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를 앞으로 막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 연기를 앞으로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온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연기를 애초에 평생 내가 안 하면서 살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전과를 한 거야, 이 미련한 사람아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더 많은 기회와 세상을 주고 싶었어요. 여기서 짚고 갈게요, 여러분. 연기하시는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 직업은 미래가 없다라고 발설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꼬아서 듣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절대 꼬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기회와 세상을 안겨주고 싶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연기, 배우
이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한 가지 세상만 보고 살아온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일반고에서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야간 자습? 저희는 항상 실기실에 있었고요. 독서실보다는 연습실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진로를 꿈꾸는 정말 뭐 이과, 문과 뭐 다 합쳐져가지고 그렇게 아우러져서 생활하는 그런 환경 아니었고요.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고등학교 3년 내내 함께 수업 듣고 생활을 해왔어요. 결국 이 말인즉슨 저는 평범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에게 정말 큰 프라이드를 안겨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가 너무 한 가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만들더라고요.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어린 시절부터 하고 싶은 일이 뚜렷하고 명확해서 부럽다 라고도 말해요. 하지만 반대로 이 말은 제가 한 가지만 보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길만 보고 달려나간다는 게 잘못되고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나에게 힘듦을 안겨준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더라도 조금 다른 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연기밖에 보지 못하는 제가 정말 싫었어요. 연기를 통해 분명히 더 넓은 세상을 꿈꾸고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는데 넓은 세상을 보기는커녕 연기가 점점 저를 이렇게 스스로 가두고 옥죄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국 그래서 연기과를 탈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옥죄는 느낌의 전공이라는 타이틀을 없애고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예술을 하고 싶어서 정말 오래오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오래오래 하고 싶어서 저는 정말 예술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순수하게 연기 그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그 시절, 처음 무료 체험을 갔을 때 그 마음을, 그 시절을 계속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시기와 질투, 비난 그런 역경들을 어린 시절에 겪으면서 연기가 두려워졌던 것 같아요. 물론 연기를 전공하고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 경로를 변경한 저와는 달리 역경이 오더라도 멋지게 헤쳐나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저는 그리고 그분들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좋아하는 예술을 부담이 아닌 행복으로 남기는 방법도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의 힘듦을 버티는 것보다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게 저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연기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예술을 그만둘까봐 무서웠어요. 이걸 그냥 계속 버티면 내가 예술을 아예 안 하고 살 것 같아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붙어있고 싶은 이 예술에서 떠나게 될까봐 그게 무서웠고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이 업이 되는 순간 좋아하는 일이었던 것마저도 힘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연기 전공이라는 타이틀이 어쩌면 저한테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내가 꼭 이걸로 먹고 살아야 할 것 같아서, 내가 꼭 이걸로 성공해야 할 것 같아서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맨날 카메라 앞에서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외치던 제가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은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에요. 예고 시절부터 오랜 기간 한 전공에 머물다 보니 삶 자체가 연기에 지배당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살다 보니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학생 때, 어릴 때는 더 도전해도 되겠다, 더 실패하고 더 도전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방면에서요. 결론적으로 저는 전과를 도전했고 지금은 전과 후에 예술경영이라는 학문을 배우면서 정말 즐겁게 공부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타 학교에 교류 수학을 들으러 가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개설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이 제가 연기만 생각하느라 보지 못했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연기를 안 하냐? 아니요. 유튜브에서도 제가 부목한전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우로도 공연에 서고 있습니다. 대신 제가 연기과였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요즘 연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요즘 연기를 할 때면 부담이 없고 너무 즐겁기만 하거든요. 정말 제가 두려워하던 타이틀을 내려놓고 나니 다시 즐거움을 되찾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저처럼 연기를 사랑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입시와 공부, 경쟁 이런 거에 치이고 사회적 잣대 때문에 무너지고 그런 것 때문에 흥미를 잃고 결국 연기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인드로, 늘 그런 마인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유튜브에 이런저런 저의 경험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기획자로서도 배우로서도 성우로서도 유튜버로서도 선생님으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다양하게 도전하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렇게 배우고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재미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즐거움이라는 그 불씨가 사라진 열정은 결국 본인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정말 도전해볼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 세상에 직업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면에 꼭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 건지 모르면 무슨 일을 하든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오랫동안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세상으로 나와볼 용기도 필요합니다. 연기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입시에 목숨 걸지 말라는 말. 괜히 제가 여러분 힘내라고 그런 말 뱉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많은 일을 겪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시 때문에 본인을 절대 잃지 마세요. 아니,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아시겠죠? 즐겁게 삽시다, 우리. 네, 오늘 이렇게 속으로 고민하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속이 시원하신가요?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네, 저는 이런 서사를 가진 인물이었답니다. 제가 오늘 해드렸던 말은 연기 입시 하지 마! 연기과는 나빠! 배우하지 마! 뭐 이런 말 아닌 거 아시죠? 포인트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즐겁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저한테는 연기과를 조금 떠나 있는 게, 전공이라는 타이틀을 좀 내려놓는 게 제가 즐기면서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었던 방법이고, 또 저와는 반대로 연기과에 들어가서 전공생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습득하고 체화시키고 훈련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너무 많이 얻고 행복하게 그 일을 오래오래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최선을 다하되 마음속에 늘 나는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걸 할 수 있는 무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정말 행복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길고 지루한 이야기였을 텐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모든 날에 햇살이 가득하게. 영상 끄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신의 모든 날에 햇살이 가득하게.